안녕하세요. 저는 기계공학부 재학 중인 지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화학과 재학 중인 이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국문학과 재학 중인 김마라고 합니다. 도전과 성취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항상 같은 일을 반복하며 같은 자리에 머무르다 보면 삶의 부피가 늘어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와 성공을 반복하며 도전하다 보면 삶의 테두리가 확장되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책을 보면 주리가 우리 삶의 부피를 늘려주는 건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고 애쓰는 불행이다라고 알려줬다고 나오는데 저도 비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사는 게 뜻대로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지만 그런 일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우리가 노력한 것보다 가끔은 더 많은 보상을 얻기도 원하는데 사실 여러분 모두 알다시피 그런 일은 잘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그런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부피가 늘어나고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들도 쌓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시련과 불행이 우리 삶의 부피를 늘려준다고 믿습니다. 책에서 주인공인 안진지는 사실 결혼이라는 이벤트가 자신의 삶의 부피를 늘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깨달음도 있었지만 저는 책의 깨달음과는 좀 정반대로 믿음이라는 가치가 삶의 부피를 더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대한 믿음이 있고 내가 이 삶을 진행했을 때 후회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사람이랑 함께 했을 때 사랑을 배신당하지 않고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생각이 있을 때 삶이 더욱 깊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적인 행복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행복이라는 추상적인 관념을 이해하기 위해 눈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 알맹이 없이 껍질만 남은 행복을 쫓게 되는 것 같습니다. 행복은 직업, 재산과 같은 외부적인 요인이 아니라 각자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진진의 눈에는 행복으로 보였던 이모의 삶이 정작 당사자에게는 지옥이었던 것처럼 행복의 열쇠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모는 살면서 행복은 고사하고 느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행복이라는 건 그렇게 거창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산다는 것도 행복하면 지속하고 불행하면 끝내버리는 그런 사생결단을 내릴 만큼 우리의 삶이라는 것도 그리 대단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삶은 주어졌기 때문에 사는 거고 그 자체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모가 조금 사소한 데서 행복을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 삶을 끝내는 일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너무 당연한 결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면 사실 만족이 없는 삶을 진행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단적인 예로 만족이 없는 직업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기 어려운 것처럼 이모도 만족이 없는 삶을 진행하면서 언젠가 이걸 내가 그만두겠지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독자 입장에서도 느껴졌던 만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그런 결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진진이 술에 취했을 때 내면 속 아버지가 튀어나와 김장호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이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김장호와 결혼했다면 사랑을 감당하기 어려워 가족들을 힘들게 했던 아버지와 같은 삶을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진지는 행복과 불행 중 행복을 줄 사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없는 행복과 불행의 종류를 줄 수 있는 사람을 선택했고 그게 나영규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안진진의 삶에는 굉장히 풍파가 많았잖아요.
저한테 그런 삶의 염증을 느껴서 어떤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인생 계획표 속으로 걸어간 게 아니라 불행이라고 하는 이름의 행복을 찾아서 또 도전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련에서 온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겪으면서 다양한 부분들이 변화했겠지만 자신이 평생 쫓아온 것에 대한 미련이 사실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잖아요. 평생 부끄러워했던 것에 대한 혐오감도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미 이모를 통해 결말을 어느 정도 예측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못한 미련이 그 선택을 이끌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저라면 이모의 삶에서 불행과 행복 두 가지 감정을 모두 느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는 비율의 차이가 있을 뿐 불행과 행복 둘 다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모의 지루한 삶이 불행으로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저라면 그 속에서 크고 작은 행복들을 찾아내며 살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떤 삶을 살고 있든 불행과 행복은 공존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바라는 이상적인 형태의 행복을 가지지 못했을 때 느끼는 것이 불행이라고 생각하고 그건 자신이 실제로 쥐고 있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불행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 이 몸의 상황이었어도 똑같이 불행을 느끼고 또 어떤 면에서는 작은 행복을 느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불행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불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삶이잖아요. 평화롭고 변수도 없고 예측되는 그런 삶이 굉장히 만족스러웠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족이 곧 행복은 아니니까 저는 삶이 온전히 불행했을 것 같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삶에 숨어있는 여러 모양의 모순들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것만 같은 행복과 불행, 삶과 죽음과 같이 상반되는 단어들이 사실은 종이 한 장을 사이에 두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복 속에 불행이 숨어있고 불행 속에 행복이 숨어있는 모순적인 삶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아 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몫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일단 책을 읽으면서 이모가 이쯤에서 자살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측을 한 대로 내용이 흘러가서 좀 놀라우면서도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읽으면서 든 생각은 사실 진모의 모습은 작품 밖의 제3자인 독자가 읽었을 때 되게 우습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죠. 안진진의 선택도 마찬가지로 왜 저런 선택을 내렸을까? 마지막 부분에서 독자분들께서 많이 의아하셨을 텐데 그렇듯이 굉장히 다각도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삶이기 때문에 남들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자신이 느끼는 대로 삶 그 자체가 목적임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의 가치관과는 별개로 예측만 하며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일까 라는 고민을 좀 하게 됐던 책이었습니다. 주인공인 안진지는 자신이 겪어왔던 것들이 분명히 눈앞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생각해온 것들, 예측해온 것들을 바탕으로 선택을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안진진의 그런 선택이 정말 모순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련이 많은 분들이 읽으면 굉장히 좋은 책일 것 같아요. 과거를 돌아보고, 과거만 돌아보고, 현재는 상대적으로 경시하는 그런 분들이 보면 좀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끝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